안녕하세요. 여우비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를 소개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취미로 가진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아서 이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는 처음 만져봅니다. 이미 이런 키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작동 원리 설정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엔 반드시 나보다 잘 아는 사람과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키보드 올챙이에서 이제 조금 자랐다고 치면 개챙이 혹은 올구리의 마음으로 제가 분야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가 뭔지 작동 원리와 설정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 같이 즐겁게 봐주세요. 아코 7주년 모드 007 PC입니다. 75%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고요. 이렇게 귀여운 키캡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평소 저의 진지한 이미지와 달리 귀여운 데스크매트 위에 놓아보았습니다. 키키와님의 데스크매트인데요. 너무나 핑크핑크하고 귀엽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귀여워 보이겠습니다. 화면에서만. 노브는 부드럽게 돌아가고 구분감이 살짝 있어요. 무선 모드도 판매 중이고요. 이건 유선 모드입니다. 무게는 1098g이고요. 1kg 조금 넘네요. 하우징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해보면서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는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 키캡은 PBT 재질의 OEM 프로파일입니다. 네가 마그네틱 스위치구나. 이 스위치는 바닥면이 판판해요. 보통 스위치들에는 핀과 다리들이 있는데 이 마그네틱 스위치에는 없습니다. 안쪽을 살펴볼게요. 하부 하우징에 메탈 리프, 즉 접점부가 없습니다. 확실히 휑해 보이죠? 스프링은 2단 스프링이고요. 길이는 16.31mm. 스템을 살펴볼게요. 접점부가 없으니까 역시나 스템에도 돌기 부분이 없어요. 대신에 바닥면 가운데 홀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입니다. 기둥 안쪽에 들어있어요. 자력은 이 정도. 스템을 누르면 이렇게 마그네틱이 바닥면에 닿는 겁니다. 그럼 PCB에 설치된 센서가 이 마그네틱 신호를 읽는 거겠죠? 머릿속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뒷면의 나사를 열심히 풀고 노브도 빼고요. 상판을 엽니다. 스위치들을 다 빼볼게요. 스탠드 오프를 풀고 PCB를 살펴봅니다. 3핀 기계식 스위치를 지원하는 핫스왑 소켓도 있어요. 아무래도 스위치를 기판에 체결할 다리가 없다 보니까 스위치는 보강판에 의해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기판 뒷면에 이 마그네틱 신호를 읽어내는 센서가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스위치 체결 부위 왼쪽에 다른 기계식 키보드 기판에는 없는 홀 센서가 있어요. 래피드 트리거. 마그네틱 키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래피드 트리거, 다이내믹 키스트로크 기능을 활용해서 게이밍 실력을 상승시키는 데 있죠. 그럼 래피드 트리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최근 이 프로그램에 한글 업데이트가 돼서 이 부분을 한국 고객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키보드 설정, 스케줄 설정으로 들어가면 바로 래피드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는 키보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입력 지점과 해제되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타의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들은 스위치들마다 고정된 작동 지점이 있지만 래피드 트리거는 키를 누르는 깊이와 손가락을 떼는 깊이를 지정해서 엄청 빠른 반응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입력 지점과 해제 지점을 0.2mm부터 3.8mm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 설정이 입력 지점 0.5mm, 해제 지점 2mm인데요.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아주 살짝 누르는 듯 마는 듯 해도 타이핑이 됩니다. 다이내믹 키스트로크. 이건 키를 누르는 지점과 떼는 지점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A키를 누르는데 0.7mm 지점까지 눌렀을 때는 A로 입력되고 3.5mm 지점까지 눌렀을 때는 S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뗄 때 0.7mm 지점에서 컨트롤 A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른 키를 누르지 않고 하나의 키를 가지고도 다양한 키를 누르는 것처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내믹 키스트로크 기능입니다. 최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게이밍 환경에 더 적절하도록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키보드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유선 모드는 V12로, 무선은 V108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자, 이제 타건음 개선을 위해서 리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테비를 재윤활하고 설심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뒷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2겹 붙였습니다. 스탠드 오프를 깜빡 잊고 빼먹어서 테이프 살짝 떼고 조인 후 다시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 타건음 들려드릴게요. 기존 타건음과 테이프 모드 이후 타건음을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는 통울림 없는 꽉 찬 소리를 기대하긴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테이프 모드를 하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의 구매 링크에서 할인 코드 이용하시면 10% 할인 구매 가능합니다. 이 키보드 키캡이 OEM이라서 높게 느껴져서 저는 체리 프로파일로 나중에 바꿔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데스크매트와 함께 귀여움을 제대로 만끽해보고자 그냥 둡니다. 이번 리뷰를 하면서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처럼 처음 접해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